오늘은 우리나라의 당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탕에서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설교라고 생각하기보다가 나라 일에 대해서 우리 자손 대대로 어떤 사회, 어떤 나라, 어떤 교회를 물러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김일성이 1967년 4월에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 3천여 명 모아놓고서는 무슨 연설을 했냐 하면은 소위 각근 이론. 선비가 갓을 쓰는데 갓을 머리에 쓰고 끈을 맵니다. 남조선은 두 끈으로 유지되어 있다. 한쪽은 미국이란 끈이고 한쪽은 일본이란 끈이다. 두 끈 중에 하나만 잘라버리면은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 남조선 해방하려면은 반미해서 미국 끈을 자르든지 반일해서 일본 끈을 자르든지 한쪽 끈만 자르면 남조선은 우리 공산화 할 수 있다. 전국 대표들 모아놓고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지요. 북한이 국민들은 굶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닌데 유일하게 성공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핵무기 만든 거, 그리고 남조선을 의식화한 거. 그래서 전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아마 공인된 간첩이 한 5만 명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변질되는 거지요. 북한이 남조선을 혁명화하는데 10대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10계명이 있듯이 남조선을 어떻게 공산화시키느냐 10가지 조항, 이걸 전부 지령을 해놨습니다. 그 네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를 파괴하라. 교회가 공산화의 큰 장애물이다. 교회를 흔들고 교회 안에 침투해서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려라. 왜냐? 한국 기독교는 체질적으로 반공 세력이니까, 그리고 민주화 세력이니까 교회를 그렇게 겁을 냅니다. 그 소리 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이럴 때 교회가 정말 기도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고칠 것 고치고 새롭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해서 코로나 사태 끝난 뒤에 교인들이 다 돌아올 것인가? 아마 통계로서 말하기는 한 40%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이 한 10,000교회가 없어지게 되는 형편이다. 상당히 비관적으로들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차피 교회가 새 출발해야 된다.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호고 시절을 보냈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잘못한 게 많다. 교회가 본질을 떠나서 비본질적으로 병들고
변질된 걸 회개하고 차제에 전부 버릴 거 버리고 고칠 거 고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난 다른 나라는 잘 모릅니다. 코리아란 나라는 교회가 이 나라를 유지하는 중심입니다. 구한말의 나라에 희망이 없을 때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선배 목사들이 목숨 걸고 우리 선배들이 굶으면서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선교해서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기독교회가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아시아에서 성공하는 교회가 돼서 통일 한국 이루는 데 지팡이로 쓰시고 앞으로 아시아 복음화에 앞으로 전진 기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 며칠 안 됐지요. 우리나라 국방부에 한국국방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소속의 연구소인데 거기에서 우리 매년 조사해서 보고하는 국민안보의식 14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네, 그 보고서를 보고 많이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가 해방 이후 76년 지나오면서 국민 정신이 많이 자리 잡혀가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흔들고 공산주의가 흔들고 그릇된 사상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흔들려고 해도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신 상태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14 국민 의식조사 보고서의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한국 안보에 우리가 공산화되거나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한국 안보에 가장 중요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국민이 85.7%가 미국이다.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탄탄합니다. 두 번째는 5년 후에 한국 안보에 가장 도움이 될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81.7%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국민 밑바닥에 흐르는 정신은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85.7%가 한미 동맹을 지지하고 이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거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흔들라 해도 기본은 안 흔들리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한국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될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근데 지금 수출하는 액수가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이 두 번째고. 그런데 경제는 중국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한국 경제에 가장 도움되는 나라는 미국이다. 75.9%지요. 76%가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경제에 중요하다. 근데 수출 액수가 중국이 제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거는 중간재입니다. 중간재.
중간재를 사다가 중국에서 조립해가지고 해외 수출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좀 배짱이 있어야 돼요. 롯데 백화점 이런 거 막 쫓아내고 사드 때문에 보복할 때 좋다. 우리도 그러면은 중국에 수출 안 하겠다. 딱 막으면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 중간재를 사다가 조립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막으면 중국이 어려워지는 거지요. 호주가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이 호주를 믿게 봐가지고 철강석, 석탄, 포도주 이런 것을 수입 안 하겠다고 딱 막았는데 호주가 항복할 줄 알았는데 좋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지 수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전 국민이 경제를 줄이고 우리가 중국의 수출을 단념하고 우리가 견디자. 그래가지고 철광석이니 석탄이니 다 중국 수출하던 게 끊었지요. 그 대신에 그 석탄, 철광석을 한국에, 인도에 수출의 다변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수출 액수가 안 줄고 중국이 골탕 먹은 거예요. 전기 생산도 못하고 철광석이 안 들어오니까 철강도 생산 못하고 할 수 없이 지난주에 중국이 항복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좀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미 동맹이 이 남중국해, 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은 거기에 참전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남중국해에 우리 석유가 90%가 남중국해를 싣고 오는데 그걸 중국에서는 이 우리 바다다. 앞으로 허가받아서 다녀라. 그게 남중국해 요즘 갈등이지요. 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쪽 바다도 다 우리 끼다. 여기 지나가려면 허가받아라. 그러니까 지금 뭐 남중국해가 복잡하지요. 거기에 분쟁이 터지면은 한국이 거기에 참여해야 되느냐 아니냐. 한미 동맹이 글로벌 차원 남중국해든 국제 무대까지 참여해야 되느냐 아니냐. 국민들 중에 참여해야 되는 데가 88.3%예요. 국민 정신은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국민들은 88%가 한미 동맹이 미국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왔으니까 우리도 그런 문제에 참여해가지고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지 우리만 재미 봐서 되느냐. 그리고 쿼드라고 있습니다.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 쿼드에 한국도 참여해라. 그럼 쿼드가 이제 5나라가 되면은 이제 펜다라 그래요. 4개가 연합하면 쿼드고 5나라가 연합하면 펜다란 말을 쓰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정식으로 코리아가 쿼드에 참여해서 5나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걸 거절했지요. 근데 이번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국민 여론조사한 데서는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가 88.3%예요. 국민 의견이. 10월 28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국민은 88.3%가 쿼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인데
정권을 맡은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것은 국민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남북이 통일돼 가지고 평화가 와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게 좋으냐? 평화 협정이 된 뒤에는 미군이 철수해야 되느냐? 그 질문의 마지막 질문인데 국민의 74.9%, 75%가 통일이 돼도 미군이 주둔해서 일본, 중국 견제하는 미군이 있는 게 좋다. 74.9%예요. 아니다.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그건 21%예요. 21%. 국민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국민의 기본은 다 안정된 그런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리 민주주의 체제는 4가지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대통령 뽑히는 사람은 그 4가지를 제대로 실현할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둘째는 열린 시장경제. 셋째는 인권 존중, 인권이요. 넷째는 법으로 다스려져야 되는 거지요. 최근에 러시아에서 북극으로 가는 거기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뭐라 쓴 섬이라고 합니까? 한국 사람들 많이 살았던 그 항구에 한국이 와서 좀 진출해달라는 거지요. 북극의 얼음이 녹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북극이 어는 게 3개월만 얼어요. 이걸 부산에서 배가 출발해가지고 북극을 뚫고 유럽으로 가면은 3분의 2를 줄여지는 거예요. 물건을 빨리 실어 나르고 세계 유통의 부산항이 중심이 되고, 그러고 울릉도에 큰 항구를 닦고 있습니다. 비행장하고. 앞으로 북극 항로가 해결되면은 소련 땅을 우리가 지나가는데 우리나라의 조선소 중에 세계 최고 기술이 북극 얼음을 깨면서 나가는 쇠빙선 그럽니다. 얼음을 깨면서 배가 나가는 것을 쇠빙선 그러는데 쇠빙선 기술이 한국이 세계 1등이에요. 한국 배가 북극의 얼음 3개월간 얼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얼음을 깨면서 유럽으로 배가 가면은 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빨리 배달하고 한국이 뜨는 나라가 된다. 소련이 그걸 해달라고 우리나라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한국이 통일돼 가지고 시베리아 개발, 북극 항로 이런 데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거지요. 중간에 북한이 가로막아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소련 푸틴이 뭐라 그러냐면은 남한만 동의해 주라. 북한은 우리가 잘 알아서 요리하겠다. 북한은 우리가 견제할 테니 남한만 그렇게 해주라. 그리고 러시아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시베리아하고 미국하고 중간에 베링해가 있어요. 베링해 다리에 놓는다. 다리. 베링해 다리를 놔가지고 한국에서 자동차 트럭에 짐 싣고 미국까지 바로 가버린 거. 배로 안 가고. 그렇게 하면은 한국이 물류가 세계 중심이 된다. 소련 얘기는 시베리아 철도를 그럼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럽까지 가도록 하자. 소련 쪽에서 요청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를 우리가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중국은 우리가 통일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국경 지방에 강한 나라가 있으면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중국은 통일을 반대합니다. 그냥 남한은 적당히 요리하고 북한은 자기들 편에 둬서 통일을 방해하는 거죠. 일본도 한국이 통일되는 걸 은근히 싫어해요. 한국이 갈라져 가지고 막 시끄러우면 일본은 고시한 거예요. 응? 자기들은 좋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돼 가지고 한국이 한번 뜨려면은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 미국,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우리도 한번 빛깔나는 미래를 만들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통일을 해가지고 요즘 한 10년 사이에 북한 항해도 지방을 중심으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따리 상인들이 교인들이 다니면서 전도지 부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찍어고 했는데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이 거의 한 10만 될 거라 그래. 그 사람들이 통일의 날을 참 기다리는 거예요. 지하에서.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이 돼가지고 세계의 빛깔나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전도하는 선교 한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출발점이 3월 9일 선거예요. 3월 9일. 3월 9일 선거에 정권 교체를 해야 그런 게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거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응?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뭐라 그랬습니까? 18절, 19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막 청소하고 못된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하니까 이 도대체 무슨 빽이냐 이거? 응? 요즘 말하면 청와대 빽이냐, 이게 무슨 안기부 빽이냐, 이 당신 뭐냐, 이게 누구냐, 막 당황해가지고 그랬지요. 당신이 무슨 빽으로 이렇게 막 설치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입니다. 여러분, 무슨 빽, 무슨 평패도 하나님 빽 제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할 일은 가장 강력한 파워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다 아멘 하시지요? 예. 우리는 오늘부터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지고 세계 평화에 기여해서 앞으로 북극 항로가 열려가지고 우리 배가 부산서 출발해서 저 소련 땅을 지나서 북극 지나서 유럽으로 가고 저 시베리아 땅과 미국 땅에 그 해협에 달이 나와가지고 우리 자가용 타고 미국까지 한번 가봅시다. 응? 소련이 그걸 요청하는데요. 여러분 통일교회 아시지요? 통일교회. 통일교회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각국 정부에서 허락만 해주면 통일교회 우리 돈으로 놓겠다. 우리 돈으로 공짜로 놓겠다. 통일교회에서 그럽니다. 열받아요, 열받아. 응? 세상에 통일교회에서 베링해. 소련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그 해협에 다리를 자기들 돈으로 놓겠대. 그러니까 우리 참 신강교회는 주머니가 비었어. 뜻은 좋은데 빚만 있어. 통일교회는 저거들이 베링에 다리 놓겠대. 아이고 돈에 눈이 없어 그런가. 그 돈이 우리한테 오면 얼마나 잘 쓸 낀데. 딴 거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여야지 뭐 다른 도리 있습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잘못된 체제, 잘못된 나라, 잘못된 권력 헐어버리라. 부패하고 타락하고 못된 짓 하는 체제, 나라 이런 건 헐어버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거는 뭐 영적인 복음의 핵심이지만은 영적인 원리가 세상 원리로 다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병들고 못됐고 나쁜 무리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복음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지만은 나라 문제, 교회 문제, 경제 문제, 세계 문제에 다 이 말씀이 다 넓게 이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